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여야 모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리를 챙겼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각자 어떤 이득이 있다고 봐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걸까요? 자, 중재안의 내용, 또 이를 받아들인 여야의 입장,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없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캐스터. 네, 오늘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1시경 절정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고속도로의 정체가 좀처럼 줄질 않습니다. 충청 이남과 이어지는 경부선은 부산 방향으로 총 70km 가까이 밀립니다. 동탄 분기점부터 남사 사이 14km 구간 지나기 어려운데요. 가장 긴 정체는 망향휴게소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43km 구간입니다. 동탄 분기점부터 남이 분기점 통과기까지는 넉넉히 2시간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선 이용하시다가 논산 천안선으로 갈아타시더라도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 사이의 정체를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서해안선은 목포 방향으로 바란부터 서해대교 사이로 막히면서 경기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그 이후로도 당진부터 서산까지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실 때 이용하는 영동선은 고속도로 초입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가장 지나기 어려운 구간은 경기권에 있습니다. 신갈분기점과 양지터널 사이로 15km 구간이고요. 광주 원주선은 원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에서 주춤한 가운데 초월터널 부근에선 작업도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선도 양양 방향으로 덕소산패와 서종 사이 15km 가까이 한 번에 밀리면서 아직까진 경기권 중심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정체 속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두고 정면 충돌하던 여야가 어제 이제 극적으로 봉합이 됐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 내용이 뭐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가 6가지거든요. 예. 이것도 한 번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이 6가지를 민주당은 추가로 다 없애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즉 직접 수사는 아예 못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이 중에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자라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 나열을 해보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 범죄, 그리고 부패, 경제범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4개 항목만 삭제를 하자는 게 박병석 의장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남기게 되는 종류는 부패범죄랑 경제범죄, 이 2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두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머지 2개 남겨놓은 것도요. 일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충분히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폐지를 하자, 이런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도.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걸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안을 쉽게 요약을 해보면은 검찰은 그냥 아예 직접 수사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일부 수사 기능은 유지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보완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게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 총량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핵심적인 부서가 바로 특수부거든요. 그렇죠. 이 특수부도 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특수부는 이름을 한 차례 바꿔가지고 반부패 수사부인데요. 지금 전국 검찰청에 6개의 반부패 수사부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3개는 없애자, 이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넣었는데요. 일단 별건 수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를 불렀는데 뭐 탈세도 있었는지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이 범죄 혐의를 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이게 검찰의 무기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관으로서 대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을 만드는 입법도 6개월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소위 한국형 FBI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게 역량이 올라오게 되면은 모든 직접 수사를 다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 다 이 중재안을 수용한 거죠? 네. 지금 두 당이 모두 수용을 하면서 일단 긴장 상태는 잠시 유예가 됐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거는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다음 주에 열어가지고 검찰개혁 관련된 이 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정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5월 3일이라는 날짜가 좀 상징적인 날짜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입니다. 예. 원래도 민주당이 이때까지 기존의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내세웠던 이유가 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하게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제 역시 위원총회 열어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양당이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유지가 됐다. 이런 거를 좀 실리로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로 바로 보안 수사권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일단은 갈등이 이렇게 여야 간에 수용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난관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중수청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공포도 되고 시행도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극적 합의가 있기 이전에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도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죠? 네, 이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라는 게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국회에 보면은 점거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소위 동물국회라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거를 좀 막자. 이런 국회는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신에 의석수가 많으면은 어떤 저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석수 많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 정당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보완책으로 만든 게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은 최대 90일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즉 소수 정당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라, 논의를 해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안건조정위가 여야 동수로 3대3으로 구성이 돼요. 예. 즉 이렇게 되면 이제 90일 동안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동수가 깨지게 되면은 조정위도 바로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민주당이 3명 그리고 무소속이 1명 국민의힘이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예. 3대3이 여야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 이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계열의 의원이었던 거예요. 양양자 의원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구도로는 민주당이 이미 안건조정위원회를 깰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양양자 의원은 검수완박에는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양양자 의원 대신에 민형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꼼수 논란이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이상민 의원은
이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또 아마 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된 하나의 배경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그 장관 후보자 가운데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일 크죠? 네, 지금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혹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유가 의혹들이 좀 조국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문제들이랑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핵심적인 의혹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입니다. 정 후보자 아들이 2010년에 첫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을 때는 현역이었어요. 그렇죠. 군대를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후인 2015년에 재검을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4급으로 판정이 나온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MRI하고 CT 영상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자 측에서는 그거는 개인정보다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맞섰고요. 대신에 지난 21일 그제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 후보자 아들이 재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4급을 나왔던 이유가 뭐 쉽게 말하면 디스크 때문이었거든요. 추간판 탈출증이죠. 근데 2015년 검사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셀프 검증이다. 여전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을 두고 나타났는데요. 지금 정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에서 의사로 쭉 재직을 했고 병원장까지 지냈거든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이 모두 정 후보자가 재직하던 시절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소위 아빠 찬스,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나오는 의혹들이 면접 시험이 블라인드가 아니고 실명 공개였다. 왜냐하면 이제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었거든요. 예. 즉 이름이 알 수 있었다라면 어떤 특혜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정 후보자의 자녀가 합격한 전형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 혐의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지금 경북대 의대를 관할하는 대구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 정 후보자 본인 또 윤석열 당선인도 청문회까지 가서 검증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인데 아직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죠? 네. 일단 당선인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수요일에 입장을 얘기했는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과 인사청문위원회가 검증을 해야 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결론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정 후보자 본인도 역시 이 자진해서 물러날 의사는 없거든요. 어제도 기자들에게 출근길에 만나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춰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좀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정 후보자 의혹이 불거질수록 지방선거에서 좀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기류가 공개적으로 아주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워낙 완강하게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소위 눈밖에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이 연일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조국 사태 때만큼의 그런 의혹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감정이 좋지 않고 또 그때랑 우리가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은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부탁한 의원이 2명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결국은 4명 경선 체제를 제안한 그런 상태죠. 네. 이 당초에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게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전 의원
이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행위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전 의원을 배제한다는 얘기도 박주민 의원은 지금 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예. 박주민 의원을 배제한다라는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또 당내에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죠. 86그룹 용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왜 일부만 배제를 하느냐. 이건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예. 또 일부 계파 갈등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계를 배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반발 끝에 어제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이렇게 3명을 서울시장 경선 대상자로 1차 확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비대위는 여기에 더해서 좀 흥행을 시키자라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4명이서 경선을 하자 이런 건데 일단은 박 전 장관은 난색을 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비대위는 이미 이낙연 전 대표 또 그리고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출마를 고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지사 후보로 민주당은 이광재 의원을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예. 이광재 의원은 현역 의원이에요. 강원 원주갑 지역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구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함께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관심사였는데 어제 김은혜 의원이 최종 선출됐죠? 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대결이었거든요. 경선을 했는데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하다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펼쳤던 사람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윤 당선인의 입과 윤 당선인의 경쟁자의 대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득표에서 김은혜 의원이 52.67%를 얻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44.56%를 얻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김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됐고요. 득표율은 비공개가 됐는데 일단 전해지는 내용, 취재해본 내용으로는 이게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50대 50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섰고, 즉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높게 나왔고, 그리고 당심, 즉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앞섰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합산해서 결과적으로는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보자면은 당심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놓고는 이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즉 윤심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김은혜 의원이 좀 신인이고 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을 한 게 이 당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승리를 했고요.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랑 경선을 했었는데 두 사람을 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원지사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원래 황상무 전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토론을 총괄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단수 공천을 했었는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김진태 전 의원이 단식 농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경선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승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하고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은 합당 절차 끝냈죠? 네, 어제 전국위원회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합당 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합당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명도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흡수 합당이다. 국민의당이 흡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예. 네, 안철수 대표가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합당은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의 결과물인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통해서 공동정부도 구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합당도 한 겁니다. 합당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국민의당이 배려를 받았느냐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기존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국민의당 2명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국민의힘의 싱크탱크가 있는데 예. 여기다 국민의당 2명도 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합시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 낮 동안은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대구 26도,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28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가량이나 웃돌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은 볕이 뜨겁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종일 나쁨이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과 중부 서해안 일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겠지만 이후 하늘이 개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내일도 낮 동안은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밤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깁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신갈분기점에서 양재터널까지 15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총 정체가 73km입니다. 그중 망향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43km로 가장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하남분기점에서 산곡분기점까지 막히고 중부 1터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면 상곡분기점에서 신월천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4km 막히고 더가 당진에서 서산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검찰 수사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던 여야가 어제 극적으로 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일단 봉합이 됐죠. 양쪽 차례로 연결해서 이 중재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 또 앞으로의 어떤 그 문제점은 없는지 차례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자, 중재안을 받아들이신 이유는요, 한마디로? 네, 중재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인데요. 예. 핵심적인 내용은 6개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산업, 대형 참사 이 6개 중에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4개 범죄를 4개월 내에 먼저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부패와 경제를 1년 내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하는 것을 분리하는 방향을 예. 천명한 것인데요. 예. 또 무엇보다 검찰의 현재 지금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는 그 내용도 지금 담고 있어서 예. 이제 특수부 지금 현재 6개 정도 되는 것을 3개로 감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다소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완전한 즉시 바로 곧바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 그래도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단계적으로 4개월, 1년 뒤에 이렇게 실시하는 그 방안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중재안을 미흡하지만 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이 그 6개를 전부 다 없애는 쪽으로 가되 중수청 같은 거는 추후에 논의하자라고 했던 게 사실 좀 무리수 아니었어요? 중수청 먼저 만들어 놓고 없애야 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순서였던 거 아닌가요? 그 대안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미 202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예. 관련 법안들을 이미 다 발의를 해놨었고요. 예. 그보다 더 먼저 입법조사처에서도 외부의 그 여러 교수님들을 통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법사위에 그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법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면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런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다 제출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완료돼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사실상 준비는 어느 정도 다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국회가 선거를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유로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논의 자체를 좀 많이 미뤘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송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번에 한꺼번에 다 없애자라고 굴고 주장해왔던 의원들이 반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라고 조금 평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컨대 남은 부패와 경제범죄를 수사권을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되어 있어서 만약 이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안 돼 버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부패와 경제범죄와 관련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 이 합의가 그냥 결국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합의 정신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문안을 만들려면 적어도 중수청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놔두더라도 부패와 경제범죄를 몇 개월, 몇 년 뒤에 언제까지 확실하게 폐지한다라고 하는 이 문안은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미흡하다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애초에 이제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도 없었었는데 이번에 보안 수사권을 그냥 살리는 쪽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요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검찰이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게 나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저희가 바로잡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보안 수사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실제 이런 어떤 중대범죄보다도 그냥 일반 국민들이 겪는 그런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어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일선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법사위의 의원님들이, 검찰의 어떤 별건 수사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별건 수사로 나가거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은 문제지만 그러나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의 보안 수사는 열어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였고요. 수용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사항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고소고발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검찰에 넘어가는 그런 이송되는 사건에서 범죄 사실과 죄명 그리고 사건의 동일성 이런 것들로 좀 특정을 해서 다른 별건이나 뭐 또 사건이 막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중재안을 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는 아예 못하도록 합의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재안에도 검찰은 지금 강력 반발합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고검장 전원이 사퇴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래요? 이제 검찰에서 반발하는 것을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반성이 오히려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뭐 단순하게 뭐 별건 수사, 뭐 표적 수사 이런 것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하명 수사 통해서 사실 정치나 이런 거에 개입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더 큰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이 자의적 수사 해가지고 결국 정관 출신들이 사건 봐주는 거. 정관 출신 뭐 나오면은 보통 부장검사는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하거든요. 뭐 지검장 나오면 1억, 3억, 심지어는 10억, 50억 이렇게 받는데 그 돈이 괜히 받는 게 아니라 다 사건을 봐주고 안 될 처벌될 사건을 봐주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 깊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인데 예.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이런 어떤 국회의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반성 없이 반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것은 자꾸만 뭐 계곡 살인 사건을 경찰이 못한 것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관계 이야기 또 들어보니까 검찰도 역시나 무혐의 처분을 그냥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랬던 것을 유가족이 유가족이 계속해서 탄원하고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우선 반성부터 해라 이 말씀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검찰의 수사 대상 가운데 공직자를 뺀 거를 두고 이제 뭐 이번에 그 입법 과정에서 뭐 사실관계는 좀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만 뭐 청와대에서 한 20명 감옥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수사 대상이 될 구 권력 또 어쩌면 앞으로 수사장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구 권력이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 못하도록 하는 데에 야합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이제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당일 때도 현직 장관, 전직 장관, 청와대 심지어 민정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 그리고 저희 정무수석 예. 심지어는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안 썼지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오로지 우리 민주당 여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열을 올렸던 게 수사기관입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었는데 뭐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고 해서 경찰에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될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뭐 이재명 지키기다라고 하면서 막 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권성동 의원께서. 예.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 가깝다라고 하는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병욱 의원 그다음에 또 수원의 김영진 의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의총장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뭐 지금 정권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거나 아니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조금 맞지 않는 주장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도 얼마든지 권력 수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극구 반대하더니 그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저도 잘 몰라요. 최고위원들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거를 의논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냥 의총을 통해서 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왜 받아들이게 됐는지 좀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좀 알아는 봤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결국에는 이 싸움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부분을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그냥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길게 좀 더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 얘기가 진행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여야가 갑자기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70년간 이 형사사법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정말 심도 깊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사실 저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국민적 요구가 계속 들끓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과연 정치권에서 그거를 그냥 무시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의했으니까 다음 주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긴 하겠죠?
네. 하지만 다시 재론될 거다 이 말씀인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 정치권에서 스스로 재론하는 게 아니고 예. 국민적 요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치권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정 최고위원은 이제 오래 검사 생활을 하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유독 좀 이런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하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더 오래 한 거죠. 검사를 한 8, 9년 했으니까.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 국가에서 예. 경찰의 그 수사권을 검찰로 넘기게 된 거는 결국은 인권 보장 때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 그 무장된 사람들이 직접 수사해서 예. 인권을 보호해라, 인권에 대한 걸 지켜라, 예. 절차를 지켜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 사실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 고발장을 경찰에도 넣고 검찰에도 넣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는 넣지 않고 경찰에만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예. 국민을 위한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말씀하신 걸 보면 검찰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보호 못하나요? 인권을 보호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인권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무장된 사람들이 검사니까 검사에게 수사를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밑에 사법경찰관은 사실은 법률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현재 이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그 법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기피부서예요. 수사 업무는. 경찰 내부에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 법률가들로 무장된 사람들한테 수사를 하라고 했던 그 근본 취지가 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뭐 지금 경찰에도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경찰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수사 업무는 안 하죠. 그러나 다 윗사람들이죠. 윗선에 있는 수사를 관리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직접 수사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예.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죠. 예. 네, 틀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법안이 이제 그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가져가는 그런 거를 하려면 예. 사실은 경찰 내에서 이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의 보완책이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합의된 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검찰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완 수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완 수사까지 없으면 아예 검찰을 없애버려야죠. 그 많은 검사들을 왜 둡니까? 국민 세금을 주면서. 예. 그러니까 보완 수사가 되지 않는 그 검사라는 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라는 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지려면 보완 수사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기구를 새로 신설하고 거기에 이제 법률가 자격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요. 예. 그러면 결국 거기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사 경력 뭐 한 사람, 공수처처럼 비슷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요건이라는 게 그렇죠. 뻔하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공수처 그때 공수처를 만들 때요. 예. 공수처가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이 검찰에 못하는 이 기능들, 검찰로부터 빼앗았던 나머지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습니까? 자기 관용차에다가 피의자를 태워가지고 수사를 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본 거예요. 공수처의 역량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역량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위 공직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그 공수처 같은 거 비슷한 이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똑같을 거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70년간 훈련된 그 검찰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예. 그다음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과장관을 다 태우겠다는 건데 과연 그 초과장관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기존에 검찰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갖고 기존에 있는. 그래도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니까 검찰은 기소하고 공판 유지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특화시키고 그런 그 분리는 필요 없나요? 아니 분리는 분리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은요.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헌법부터 다 그거는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되면 제 얘기는 그때 분리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우리 힘없는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까 봐 이 시스템 바꿀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독점한 상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분들은 다 봐주고 검찰이 노리고 특정 부분은 막 별건 수사로 다 올가매고 자의적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정치 권력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검찰을 손에 넣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보셨잖아요. 검찰을 손에 넣어서 친문 검사들을 앞장세워서 본인들 수사는 못하게 하고 그 본인들의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게 만들고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개혁해야 되는 거지 검찰만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검찰도 개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께서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금 이제 줄곧 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주장이신데 국민의힘 안에 이처럼 정미경 최고위원처럼 비판적인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정 지어서 현역 의원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딱 대답은 못하지만요. 우리 그 내부에 우리 당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를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계세요. 이 합의안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는 되겠죠? 그거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했으니까 그건 되겠죠. 근데 국민들 마음속에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검찰총장하고 고검장 일제히 사퇴하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들은요, 지금 평검사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은 정치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평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그들의 조직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건 저는 그냥 그걸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법률가로서의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이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평검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아직도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양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거지. 사실 그분들은 나와서 변호사해도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변호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청부 인권이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저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승화되는가는 다른 문제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연결해서 말씀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이 왜 이 중재안을 수용했는지 그 수용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 들을 만한 분을 저희가 섭외했어야 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조금 그런 점에서는 당내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섭외가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좀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비가 내릴 때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 우산이 뒤집히거나 우산살이 휘고 심하면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렇게 우산이 망가져서 고쳐야 할